자, 요즘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볼 겁니다. 뭐 중국이 뭐 최초로 만들어내, 한국이 폴더블 최초로 만들었네. 뭐 사실상 이런 거는 너무 지금 언론에서 흔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에 따른 국뽕 뉴스도 장난이 아니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 열심히 바람잡이로 이런 기술들을 던져주고, 그리고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이 계속 양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진짜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OLED 디스플레이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플렉시블이 있습니다. 이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특징이 유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화면을 마음대로 휘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폴더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스마트폰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폴더블 같은 경우는 지갑처럼 LCD 화면을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두루마리처럼 LCD 화면을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감았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스트레쳐블 같은 경우는 이 LCD 화면이 고무와 같은 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화면을 마음대로 늘었다 줄였다 이렇게, 아니면 손으로 눌러서 움풍찌게 만들 수도 있고 톡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 자, 폴더블이나 롤러블, 스트레쳐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기반으로 다 응용돼서 나오고 있는 LCD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이 플렉스파이라고 이렇게 출시가 됐네요. 자, 삼성이 원래 제일 처음에 만들 줄 알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의외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로유라는 회사에서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최초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최초로 나오긴 했는데 어, 이게 내구성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베젤을 접었을 때 이 유격,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의 유격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테스트적인 스마트폰이다라고 이렇게 현재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세계 최초로 폴드폰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최초로 만들면 뭐 하겠느냐? 완벽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냐?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요, 천천히 갑니다. 한 2년 잡고 우리는 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겠다. 기능으로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장점을 탑재하겠다. 보시면 그 장점이 화면이죠. 접었을 때는 아이폰, 폈을 때는 아이패드. 그리고 삼성 폴더폰 같은 경우 갤럭시 F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초기에 100만 대나 일단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아이패드랑 똑같습니다. 접었을 때는 갤럭시, 폈을 때는 갤럭시 탭. 근데 이게 한 가지 지금 폴더블의 가장 큰 기술적인 지금 한계가 뭐냐면, 이게 접으면 또 꺼진다는 이야기죠. 이 펴면 아이패드처럼 기능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이걸 접었다 폈다 하면서 생기는 유격을 아직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삼성이 이번에 갤럭시 F를 출시할 때 어떻게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보완해서 내놓을지 뭐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자, 폴더블 누가 최초로 만드느냐? 과연 이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국과 중국이 현재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누가 최초로 만드느냐에 왜 그렇게 사활이 걸려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없는 게 바로 이 소재 특허라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도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 이전부터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특허를 다 쓸어 담아 버렸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핵심 소재 기술 관련 특허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전적으로 고비 때마다 일본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 한국 디스플레이의 산업에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보자면 니콘과 캐논, DMP 이런 회사에게 장비
부품 수급을 못해서 소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한국은요 이 장비를 통해서 나오는 제품을 양산하는 시스템에 이 주력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이런 장비를 주지 못하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니콘과 캐논에게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의존하고 있는 게 바로 OLED 증착 장비입니다. 과거 애플이 OLED 아이폰을 출시하려고 하니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일본의 캐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캐논이 생산하는 증착기 물량 대부분을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나머지가 중국 BOE가 이렇게 가져가게 됐죠.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섀도우 마스크입니다. 이 섀도우 마스크는 일본 다이니폰 프린팅에서 이것을 현재 수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전적으로 이 다이니폰 프린팅 일본 회사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원천 기술을 가진 수많은 강소 기업들이 전방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변곡점마다 일본 업체에게 한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도 대놓고 나오죠. 원천 기술에 발을 딛고 발전해온 일본과는 아직 격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이 친일 새끼, 일본 새끼 또 이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방송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빨갱이도 됐다, 친일도 됐다, 도대체 나 어디 편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빨갱이고 저렇게 말하면 친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우리나라 상당히 역사 때문에 그런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양산 시스템이 뛰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장비들, 이런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전부 일본과 미국에서 현재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진실을 말하는데 무조건 국뽕에 빠져서 너는 일본 새끼, 너는 뭐 빨갱이 새끼. 아니, 진짜 나 방송에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이런 건데, 제발 그렇게, 제발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UDC라는 이 회사도 나옵니다. 삼성이 6년 만에 UDC와 재협상한다. 뭘로? OLED 로열티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 전문 업체인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새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바로 모든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모니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유기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 기술력과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디스플레이에서 최고의 선점을, 그러니까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입니다. 얘들이 엄청나게 이 노광 재료에 대한 이러한 특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들의 로열티를 주지 않고는 디스플레이를 거의 만들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OE 같은 경우, 중국의 BOE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바로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OLED 소재 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이나 중국의 BOE나 모두 이러한 기술력을 현재 지원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 그렇습니다. 바로 기술력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거의. 왜? 이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나라에게 지원을 해주느냐, 기술 지원이라든지 소재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의 차이가 급속하게 좁혀들게 됩니다. 결국 삼성도 얻어오는 기술력이고 중국도 얻어오는 기술력이죠. 그러면 뭘 갖고 둘이 부딪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최초로 제품을 만드느냐, 누가 더 많이 양산을 하느냐, 바로 이런 문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있는 뉴스들이 바로 그러한 뉴스들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이 디스플레이나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머크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약회사입니다. 제약회사. 제약회사인데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 액정 원료에 대한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부분의 이런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전부 머크의 이런 OLED 소재를 지원받으면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성장시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IBM이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IBM에게 전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지원받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생산 수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사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히 의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 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요로 의해서 한국을 그러한 IT 강국으로 키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크에게 의존하고 있는 건 이런 OLED 이 다이오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반도체 소재까지도 현재 이 모크가 삼성과 SK 하이닉스 사이에서 이것을 현재 저울질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보통 한국을 통해서 얘네들은 많은 연구 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만들고요. 자신들의 소재 산업 구심점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로 세우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철저하게 저러한 이 외국 기업들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의존당하고 있고 우리가 최고라고 일컬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 사업조차도 저들이 이미 대부분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크 같은 기업들이 또 중국에다가 센터를 설립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이러한 기술 발전이 비약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거점을 한국으로 잡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일단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일단 중국보다 그런 쪽은 한국이 일단 앞서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한국을 여전히 핵심 거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크는 단순하게 이 OLED 소재뿐 아니라요, 플렉서블 플라스틱 액정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플렉스 이네이블과 머크와 그 다음에 영국 영구진 이 셋이서 이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원천 기술, 즉 이것을 주력으로 만들어 왔던 머크에서 이것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특허 역시 머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크는 아시다시피 이미 이 플렉서블에 대한 원천 기술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 폴더블,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뭐 플렉서블, 이 갤럭시 핸드폰 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져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모크에서 플렉서블 기술 개발이 나오자마자 바로 OLED 이 협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OLED를 이쯤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추가 투자까지 하고 있죠. 자, 아시다시피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는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 애들이 거의 모크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2002년도에는 이 국내에다가 이 모크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소재와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그럼 모크는 단순하게 OLED 소재뿐 아니라 플렉서블, 웨어러블 기기 소재 이 모든 것들을 현재 얘네들이 다 선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모크가 없이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모크가 중국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쟁에 대한 불씨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큰 원흉 중에 하나가 모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폴더블 이런 기술들을 양산하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머크는요, 이미 2016년도부터 OLED 소재를 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증산하고 있는 OLED에 대한 사업을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이미 이 내년도에 10조 원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QD OLED가 바로 퀀텀 닷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데요. 이거 역시도 머크가 개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가 무슨 뉴스인지 이제 쉽게 아시겠죠? 자, 삼성, LG 왕자가 흔들거린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OLED 접수 나선 중국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수적인 설명 드릴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한번 연결해서 붙여보세요. 당연한 거지,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국의 OLED 역공 BOE, 이 BOE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BOE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OLED 패널을 공급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자사 패널 탑재 여부까지도 이 중국의 BOE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 BOE라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뒤에도 다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OE는 어떤 기업일까요? 자, BOE 중국 디스플레이의 강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뭘 만드냐 했더니 바로 플렉시블, 즉 접을 수 있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때문에 이 회사가 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BOE는 중국 패널 업체 중 최초로 플렉시블 OLED 생산을 시작했다. 자, 왜 시작했는지 이제 뭐 길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BOE라는 회사가 상당히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보세요. 유니버설 디스플레이도 지원해주고 있죠. 머크도 지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이 디스플레이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이테츠미츠, 일본의 이테츠미츠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BOE가 이렇게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키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을 키워줬듯이 똑같이 중국도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여기 보면 대놓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테츠 미코산이 중국 BO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바로 어떤 것 때문에 고성능 OLED 재료 및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해서. 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 안 하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발전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한국에 뭐 고유의 기술력이 있고 이 기술력이 글로벌적으로 탑 10을 달리고 있고 탑을 달리고 있고 중국이 그 기술 따라오려면 뭐랬다, 이게 논점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산입니다. 양산. 이 양산 시스템이 중국에서 만약에 구축이 되면 제품 나오는 건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애들이 계속 지원해 주는데, 예? 그리고 이런 놈들이 이렇게 계속 기술 지원과 재료를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벌 OLED 재료 시장 전망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키워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겨먹겠다, 이거예요. 의도는. LG화학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이테츠 미코산, 이 일본의 기업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OLED 재료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게 전적으로 다 의존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여담으로 머크 하면요, 백신을 전 세계에다가 현재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다시를 만들었던 기업이고요. 세계 백신의 30% 가까이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제품들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고요. 중국의 이런 이제 IT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차 산업을 최초로 만들었던 것도 독일이고, 머크 역시 그 사업을 열심히 이 4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러한 계획들,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이러한 계획들과 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자, 보면 원천 특허 핵심 기업들 뭐 머크와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이테츠미크 코산, 이러한 기업들이 현재 중국과 한국에게 열심히 기술 지원과 이런 뭡니까 OLED 소재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심화된 경쟁 속에서 결국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이러한 시장의 거대 형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LG전자, 그 다음에 뭐 중국에 대한 이러한 화이라든지 로열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과 경쟁이 맞붙을 수밖에 없고, 이놈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 겁니다. 현재 당연히 양산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뭡니까, 열심히 경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천 특허 핵심 기업들이 다 가지고 노는 판입니다. 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 BOE가 기술력을 논할 그런 지금 위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예? 얘네들은 뭡니까? 그렇죠. 양산 찍어내는데 목적입니다. 이걸로 돈 벌어야 돼요. 한국이나 중국은. 자, 오늘 방송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이 주전부리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디스플레이의 소재와 핵심 원천 기술은 바로 일본과 미국, 독일이 선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기술력을 이전받으면서 양산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한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의 격차는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할 것은 자꾸 뉴스에서 중국과 한국의 이런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기술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명확히 봐야 될 거 뭐냐? 누가 더 빨리 많이 양산하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삼성이 아까 제가 뉴스 보여줬다시피 100만 대를 바로 양산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량치기와 양산을 먼저 하는 놈이 일단 승부를 보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 폴더블 스마트폰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들춰내 보면 쉽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이런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원흉들이 머크하고 이테츠미츠 코산, 이 두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두 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OLED 소재나 이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톱, 투톱을 달려요. 머크가 원톱, 이테츠미츠 코산이 투톱, 이렇단 말이죠. 따지고 보자면.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경쟁을 시켜요. 원흉이에요, 이놈들이. 그리고 당연히 이놈들이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이유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을 더 크게 넓혀서, 뭐 자기들이 그만큼 시장을 넓히면 그만큼 많은 소재도 나가고 그만큼 많은 판매도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익을 가장 크게 보는 기업이 그 둘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참 중국과 한국이 막 치고받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싸움 붙인 놈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방송이 조금 국뽕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국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막 진짜 많던데 댓글에. 아니 근데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방송에서 어떻게 국뽕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유튜브 보면 정말 그 선동하는 뉴스들, 거짓 정보들 정말 많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정보화 세계에 태어난 거 참 여러가지의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짜 그런 행운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멍청하고 바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이 흔들렸다 저쪽이 흔들렸다,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 막 헤매는 눈뜬 장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 방송은 뭔가 진실을 추구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횃불 같은 방송이 돼야 되지 않나. 물론 국뽕보다 조회수도 안 나오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진실을 파헤쳐야 될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